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계시죠. 네, 그런 정보들을 한번 나눠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좀 게임 고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딸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아들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좀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들 둔 어머니들께서는 아들들의 게임 조절하는 거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의 끝판왕의 척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죠. 네, 게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텐데 정말 끊임없이 재미있는 주제와 내용들이 계속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 과학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래픽도 좋아지고 소재도 다양하고 구현되는 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감도 나고요. 뭐 VR, AR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매력을 우리 아이들은 더 크게 느끼고 더 잘 빠져든다는 게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신 거죠. 우리 10대 남학생들의 거의 한 93%, 94%가 게임 중이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 93%, 4%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아이들이 게임을 다 경험은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아이들 한 5% 정도가 쉬었다가 또 다른 게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계로 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죠. 네. 뭐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게임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재미있게 즐기고 있고 또 일부는 중독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평균 게임 시간이 그렇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 1년에 한 해에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정도는요, 4시간 이상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아이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너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 그랬더니 굉장히 솔직하고 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해요. 어, 놀랍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게임을 하니? 그랬더니 특정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프로 게이머가 되려면 특정히 어떤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조금 몰입해서 좀 빠질 필요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아직 딱 어떤 게임 프로그램 그 게임 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게임이 워낙 좋으니까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하루에 15시간씩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일단 인정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쪼금 시간을 하루에 얼마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조절을 해본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아이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인데 운동을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운동도 이제 새로 시작하고 하면서 게임은 여전히 좋아하고 꿈은 프로게이머지만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정말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잘 지켜서 시간 계획 세워서 잘 지켜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많이 고민들이 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따가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요. 우리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두시는 상태에서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과 부정적인 느낌들을 아이들 앞에서 계속 드러내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들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잘 모르면서 무조건 싫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고 뭐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몰래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계시는 지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게임을요 조금 중립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워낙 게임의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하고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잘 알고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게임의 순기능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게임이 도대체 뭐가 좋고 게임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빠져드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아 그럴 수 있겠네.'라고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쪼끔 게임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쪼끔 거리감을 두고 보시면서 좀 취하실 수 있다면 아이들과 게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쪼끔 마음을 쪼끔 열고 '게임을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제가 게임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은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주로 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게 뭐죠? 네, 공부죠, 공부. 공부 같은 경우는요, 이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막 공부를 하고 문제를 내용을 다 공부를 한 이후에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양도 많고요. 그런데 게임은 어때요? 뭐 무한의 계단이나 뭐 길 건너는 친구들, 뭐 이런 게임들, 라이더 이런 게임들 보면 바로바로 게임의 결과가 보여지죠. 뭐 길게는 뭐 1-2 분까지, 2-3 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보통 10 초에서 30, 20 초, 10 초, 20초 사이에 게임의 결과가 다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을 우리 초등학생들은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바빠요. 되게 바쁜데 학원 일정, 막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일정이 2-3 개, 많게는 막 3-4 개씩도 짜여져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늦게까지 계속 도는 사이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장난치거나 운동하거나 이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공부를 잊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창구, 바로 손에 쥐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바로 그 주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 게임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만 더 좋은 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하면서는 실패가 잘 용납이 안 되잖아요. 특히 본인도 용납이 안 되지만 부모님의 반응을 굉장히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요, 누가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다음 판 하면 돼요. 다시 재시도하면 되고요. 여러 번 해서 결국에는 성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성공까지 계속 반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게임의 매력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공부에서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게임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좀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걸 게임 속에서, 게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공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는 거기에 쪼금 더 한다면 운동을 잘하는 아이 정도만 학교에서 인정을 받죠. 두각을 나타내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는 부모님한테도 인정을 그렇게 받는데요. 이 게임은요, 정말 영역이 되게 다양하고, 그런 것 공부나 운동을 하지 못해서 게임 속에서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그걸 잘하면 이게 레벨이라든가 어떤 성취도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팀원들, 뭐 그 길드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같이 팀으로 게임을 했을 때 "야 너 누구누구 되게 잘한다. 야 쟤 나 요번에 나랑 같이 하고 싶어.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확인하고 인정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게임하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이만큼 매력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 게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재거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 게임이에요. 특히 남학생들,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안 하면 왕따다." 그거는 사실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운동이나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무래도 약간의 핸디캡을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하는데 조금 현명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 게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부정적인 태도를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게임 시간을 정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과. "하루에 30분 또는 1 시간 우리 게임하자. 게임하기로 했어.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야."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유 내 기특한 자식 저렇게 시간 지켜서 잘하고 있네." 그리고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죠. 네. 못마땅하게 얘기해 "아유 저거 언제 끝나고 가서 공부하나. 언제 끝나고 다른 거 책 읽나." 요러고 요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눈빛들 그런 분위기들을 애들도 당연히 느끼죠. 집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그 기류들 다 느끼잖아요. 네. 아이들 뭐 더 민감하게 게임 가지고 하고 있을 때는 눈치를 안 그래도 본인들이 살피기 때문에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냥 하루에 계획돼 있는 그 게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 규민아 이제 게임 시간 됐는데 빨리 게임 준비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막 게임을 권장한다가 아니라요. 규칙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게임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와 약속한 시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너가 즐기는 그 활동은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야. 마음껏 즐겨라는 걸 인정해 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애써서 그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뭐 눈치 보면서 하지도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시간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마시고 좀 중립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하기로 한 시간을 넘겨서 많이 한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넘긴 것에는 혼을 내는데 그게 게임이라서 더 혼내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게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게임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건데요. 이 게임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에 서로 조금 다툼의 요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놨는데 시간을 넘겨요.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죠? 야, 창규야,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꺼.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끝나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정해진 약속도 안 지키고 빨리 안 꺼? 이런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게임을 들여다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케이드 게임 같이 이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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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그러한 게임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지켜서 끄기가 쉬워요. 그런데 게임의 종류가 뭐 시뮬레이션 게임, RPG 게임, 그리고 뭐 아케이드 게임, 스포츠 게임, 그리고 또 FPS라 그래서 1인칭 시점에서 슈팅하는 게임.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오버워치나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한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면서 움직이면서 총이나 활을 쏴서 상대방을 아웃시키고 하는 그런 게임들 많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히 아들들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이 만약에 40분인데요. 게임을 한참 하다 보면 팀플레이로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함께 게임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게임을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 게임을 시간이 5분 더 남아 있으니까 5분까지 딱 하고 깔끔하게 딱 끊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요, 나가면 그 판은 지는 게임이 되거나 또는 내가 빠져서 우리 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뭐 3, 40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수포로 무너질 뿐더러 같이 게임을 했던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경우가 아닌 그러한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아버님들께서 그런 게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리거든 미리 계획해서 시간을 조금 더 그 시간에만 조금 더 넓게 잡고 딱 고판만 해서 끝낸다든가 이런 식의 규칙들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게임의 종류를 미리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요, 게임 중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들이 많이 권하시는 게임들 그런 거 있죠. 뭐, 단어, 어휘 익히는 게임, 퍼즐 게임, 스도쿠, 바둑이나 체스 이런 거도 이런 거 많이 권해주시는데 아이의 성향에 맞게 아이가 재밌게 풀어가면 참 좋은 게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아이들이 그런 거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초등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단순하게 빨리빨리 끝나는 게임,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게임, 그런 게임들 좋아해요.
그런 특히 저학년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고런 게임보다는요. 조금 약간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조금 전략,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조금 고민을 해서 이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기왕할 거라면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냥 자극만 받는 단순한 반복의 게임들이 아니라 조금 고민을 하면서 특정 영역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머리를 망친다가 아니라 어떤 게임은 그렇게 되고요. 어떤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 그래서 프로게이머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수립해서 방향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게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왕 게임을 안 할 수 없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그냥 단순하게 누르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고 변수들이 많은 그러한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 좀 아시고 먼저 한번 게임 그 리스트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보시면 게임 뭐 추천 순위라 이렇게 쭉 게임들이 있잖아요. 관심 없으셔도 한번 받아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보면 아 요거는 우리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서 요런 관심 있는 분야인데 요런 재미있어 하면서 머리 좀 써야 되겠네 라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추천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어차피 게임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건데 엄마 아빠가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추천도 하고 함께 즐기기도 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네, 의미 있는 좀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계획이 필요한데 이 게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 규칙 계획을 부모님들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시는 분들은 요즘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세워보세요. 아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어떤 게임들 좋아해? 해서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지? 그래서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하루 평일에 1시간이 넘게 주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스트레스를 풀고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요. 하루에 1시간이야 라는 기준보다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하는 게 게임 시간이야.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는 그 규칙으로 세워두면요. 아이가 언제 그 1시간을 내가 누려야 될지를 늘 계속 고민하고 기다려요. 네, 그리고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딱 정해두면요. 저녁 먹고 학원이랑 공부하고 마치고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딱 그렇게 정해주면 그 시간 외에는 나머지에 미리 할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겨도 그 시간 안에는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을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정해진 시각이 지나고 나면 뭐 어디를 갔다 왔다거나 또는 만약에 외식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외식을 하고 가지고 이제 잘 시간 다 됐는데 나 오늘 원래 해야 될 게임 못 했는데 막 이런 말 하면 막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는 사실 억울하죠. 오늘 나한테 배정된 시간 내가 제일 기다리고 행복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거죠. 정해진 시각과 시간은 1시간 동안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이 있어서 게임을 못했다.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날 게임은 그냥 없어지는 거, 종료되는 거야. 다음 날에 뭐 1시간 더 붙여서 하고 이런 게임은 없어. 이런 규칙들을 세워두시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규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시간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들을 한번 또 주말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과 참여해서 세운 계획이나 약속은요. 훨씬 더 잘 지키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이 게임 아까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남학생의 예를 들었었는데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금 피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외로울 때 더 게임에 중독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자주 계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시거나 관리를 해주시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게임이나 미디어에 노출되고 중독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렵다면 주말에는 게임 없는 날을 한번 운영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평일에는 저녁 시간에 뭐 친구와 30분, 1시간이라도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운동을 가서, 운동 클럽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1시간, 1시간 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게임에 할애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관심들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좋아할 만한, 게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즐거운 활동들을 최소 한두 가지 이상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운동은 꼭 필요하니까요, 자체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능 관련, 뭐 악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또는 뭐 종이접기 이렇게 만들기 활동, 아니면 뭐 레고 이런 것도 다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만 몰입하지 않고 게임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흥미거리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조금 애를 쓰시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서 조금 벗어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조금 더 본인이 조절하면서 즐겁게 현명하게,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 아이들 게임 생활의 즐거운, 슬기로운 게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통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팁들을 드리면 모두 적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게임에 관해서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노력하시는 게 아이에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늘부터 고민해 보시고 적용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아이들과 편한 분위기에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게도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던질 거고요. 이야기를 꺼낼 거고, 부모님들도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게임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비중도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즐기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